네, 반갑습니다. 약사 이진수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쉽지 않은 약 이야기, 약사의 무좀약 추천 베스트 3, 이 피부 무좀 극복의 비결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썸네일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발톱이나 아니면은 이 발바닥 무좀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카네스텐이나 아니면은 뭐 라메실 원스, 라메실 크림 뭐 이런 걸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무좀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약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약국일을 하면서 이제 복약 지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좀약을 한번 추천해 주려고 하는데, 이 무좀의 원인균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이시면은 눈 아지랑이처럼 생겼죠? 뭔가 이렇게 포자가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원인균의 이름이 바로 이 트라이코파이톤 루브럼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무좀을 일으키는, 우리 발바닥을 이렇게 따갑고 가렵고 만들게 되는 원인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좀이란 것에 대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발가락 각질이 벗겨지고 꼬릿꼬릿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진균제 크림으로 발라주면 되긴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은 좀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제 군부대에서 제 훈련소 동기가 진짜 크게 동그라미만한 걸로 이제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되게 고생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말을 자주 갈아 신고 수시로 통풍을 해줘야지만이 이 지간형 무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이 수포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동글동글하게 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물집과 심한 가려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를 같이 복용하면서 항진균제 크림으로 발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활 습관으로는 이제 항균 비누를 이용을 해가지고 발을 잘 닦아가지고 청결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화형 무좀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나 아니면은 다른 나이 드신 분들 혹은 뭐 제 친구들도 이런 각화형 무좀으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이제 딱딱하고 단단해지는 거죠. 굳은 살이라고 하는데 되게 갈라지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심하면은 이제 좀 따끈따끈 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 연화제, 뭐 스테로이드 연고가 포함된 이런 항진균제들을 쓰게 된다면은 더욱더 좋고, 그리고 또 발 전용 로션, 보습제 같은 것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발라주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무좀약 하면은 1차 치료제로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터비나핀 재료가 될 수가 있는데, 알릴아민계 항진균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라미실이라는 제품이 될 수가 있는데, 진균들은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이런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에르고스테롤의 합성 초기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 스쿠알렌 에폭시다제를 억제를 해가지고 살진균 효과를 내게 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균들을 죽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라메실 원스 중에서는 단 1회 적용을 해서 무좀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요. 고등학생 이상 분들만, 뭐 15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만 사용이 가능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적용 전에는 이제 환부를 깨끗이 신고 완전히 건조시킨 이후에 무좀 부위에 이 약을 충분히 많이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발 전체 바닥을 고르게 분포를 시켜줌으로써 많이 발라줘도 되는 이 약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이 터비나핀 크림 말고도 복합제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터비나핀과 함께 이제 글리시리진산, 리도카인, 멘톨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제들도 있게 되는데, 가려움을 완화시켜주고 국소 마취를 시켜줌으로써 통증도 느껴지지 않게, 그리고 멘톨을 첨가함으로써 청량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지오 모드 크림, 이런 크림 같은 경우에는 디펜히드람의 항히스타민제도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두드러기나 이런 가려움 같은 경우도 같이 없애줄 수 있는 물질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약으로는 아졸게 항진균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카네스텐 크림, 아니면 뭐 더모픽스, 뭐 PM 외용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앞에서 보았던 터비나핀 크림하고는 조금은 다른 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균 세포막에 이런 에르고스테롤의 합성을 매개하는 효소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라노스테롤 14알파,
디메틸레이즈 억제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또 에르고스테롤의 합성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진균의 세포막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됨으로써 파괴를 시켜주는 이런 물질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줄게 항진균제가 클로트리마졸뿐만 아니라 세르타코나졸 여러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을 2가지 이상 이미다졸계 항진균제를 같이 병용하게 된다면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과민 반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혹은 교차 반응을 통해서 생각보다 효과가 많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사님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한 제품으로 끝까지 가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때로는 클로트리마졸뿐만 아니라 히드로코르티손과 같은 이런 스테로이드 연고도 같이 포함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혼합제제는 일주일 정도만 사용하게 되어요. 그래서 히드로코르티손 같은 경우에는 같이 포함됐을 때는 급성 증상이 없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오랫동안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또 스테로이드 연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피부 감염증 환자나 아니면은 뭐 상처가 나 있거나 궤양, 화상, 동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엘린 플러스 크림과 같은 이런 복합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항진균제뿐만 아니라 각질 용해제도 같이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소나 아니면은 다른 살리실산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각질 용해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제품들이 모두 이제 요소 크림이에요. 뭐 요소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요산 아니면은 뭐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각질 용해나 보습 아니면은 표피를 얇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아 크림 같은 것들이 이런 각질 같은 이런 단단한 부분들을 이렇게 습기를 많이 채워주게 함으로써 각질을 용해시켜주고, 그리고 그 속에 항진균제가 같이 침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살리실산 제품들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PM 외용액이 똑같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이제 5% 이상의 농도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각질층을 용해를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항진균제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 제품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 각질층의 pH를 감소, 산성화를 시킨다는 거죠. 각질세포 사이에 세포 내 응집력을 감소시켜가지고 수화 연화작용, 즉 보습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이 약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바닥 무좀 외에도 이런 손발톱 무좀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일 라카라고 하죠. 라카라고 해서 이렇게 손발톱에 발라주시는 약들이 있는데 사용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시클로피록스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 양이온, 뭐 철 삼가나 아니면 알루미늄 삼가와 같은 애들을 킬레이트화 해가지고 독성 물질 분해에 필요한 금속 이온의 의존적인 이런 진균의 효소들을 억제를 시켜줌으로써 네일 라카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자면은 하루에 한 번 이 네일 라카를 손발톱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주로 언제 발라주시면 좋으냐면 이제 자기 전에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침, 점심, 저녁 이때 발라주시면 활동하면서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발라주시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손발톱을 뭐 정리해야 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시클로피록스 같은 네일 라카는 손발톱을 따로 뭐 내가 자를 필요가 없이 그냥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톱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적용을 하고, 발톱 같은 경우에는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 그런 발바닥에 사용하는 무좀약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이제 네일 라카를 사가셨던 분도 이거 몇 번 사용했는데 효과가 없다, 괜찮은 거 맞냐 라고 했는데, 한 달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제품들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반년 이상이나 필요한 제품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건강한 손발톱이 자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발라줘야 하는 제품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사님, 무좀약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한테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런 제품들을 나열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무좀약들이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이 터비나핀 제품을 먼저 써봐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터비나핀이 집중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 발바닥 무좀에 대해서는 터비나핀이 정말로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터비나핀 제품으로 처음 사용해 보신다면은 이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 터비나핀 제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모든 사람에 따라 터비나핀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줄게 항진균제로 바꿔보시든지, 아니면 1, 2차로 같이 사용을 해주시든지, 이중요법으로 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갑니다. 아까 아줄게 항진균제는 병용을 하면 안 되는데 터비나피나 아줄게 항진균제랑은 다른 애이기 때문에 동시에 병용을 하면은 좀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사용해도 무방한 제품이고요. 뭐 섞어서 발라주시든지 순서를 띄어서 사용해 주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진짜 굳은 살이 심한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유리아 크림이나 반드레아 크림 같은 이 요소 크림을 한번 같이 발라줌으로써 각질 제거를 하면은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세 가지 제품을 발바닥에 발라줌으로써 한 4주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도중에 증상이 완화된다는 느낌이 들어도 1, 2주 정도는 지속적으로 치료해서 재발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균들 같은 경우가 이게 미리 죽었어도 내성이 생기는 균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 2주 그러니까 한 14일 정도까지는 좀 더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서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뭐 크림제가 있고 겔제가 있습니다. 시중에 보게 되면은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품들이 크림이 될 수가 있는데 가끔 이제 겔제도 볼 수가 있어요. 크림은 보습력이 겔제보다는 좋습니다. 하지만 겔제가 좀 더 수분 함유가 높게 되고 약물 침투 속도는 겔제가 훨씬 더 빨라요. 수분이 높을수록 침투 속도가 빠르게 되는데 보습력은 크림이 겔제보다는 높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크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침투 속도가 높다니까 빨리 나는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겔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나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좀 더 효과적인 제품을 선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크림제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호도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무좀 치료제 주저하지 말고 약국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삶의 질을 높여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약국에 오시면은 다양한 무좀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충분히 약국에서 산 제품들로 여러분들이 무좀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 병원에 들리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크나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